생각에 통합하는 기능에 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이나 정확한 행동을 할 수 없는 논쟁을 하기보다는 이해를 해주시고 수용해주시고 우리 선생님하고 가서 상의하면서 해결해보자 이런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현병입니다. 이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지만 사회적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본인이 조현병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혹은 투병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는 점, 오늘 이 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 원장님과 함께 이 보이지 않는 고통, 조현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병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임에도 아직까지는 편견이나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감추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건강한 삶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세영 씨, 정하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현병 좀 낯설기는 하지만 요즘 우울증처럼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뉴스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우울증하고 조현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하고 궁금하긴 했었는데 오늘 토닥을 통해서 확실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 때 주로 이렇게 즐겨서 듣던 그 단어들이 좀 산만하다. 즐겨서. 즐겨서 들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게 산만하다 또는 이게 선생님들께서 정신 차려, 차려! 뭘 자꾸 차리라고 하는지. 하여튼 제 이 산만함과 이 정신 차려가 이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좀 원장님 모시고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단을 받아보는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나? 이게 그래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 조현병인데요. 사실 이 조현병이라는 키워드는 몇 해 전부터 우리가 종종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마냥 낯설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현병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각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이 고장나는 병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조현병 하면 좀 낯설게 느껴지시죠? 이제 조정할 때 그 조자와 줄 현자를 합쳐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조율되지 않는 현악기가 정확한 음을 낼 수 없듯이 생각에 통합하는 기능에 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이나 정확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뇌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생각이 고장나는 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뇌가 이상이 있다는 건데 그 뇌의 퇴행성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흔히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면 경과가 진행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악화되는 병을 말하는데요. 이 조현병이 한번 발생하면 평생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경과를 다양하게 보인다는 면에서는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다 할 수도 있지만 꼭 나이 들어간다고 증상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일부는 호전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약간은 좀 틀린 말이긴 합니다. 다만 조현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과가 평생에 걸쳐서 진행하고 또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고 다양한 예후를 보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퇴행성 질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좀 큰 편이에요. 일반 분들보다는 좀 큰 편인데. 역시 배우인 거.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기분이 좋다가도 또 우울한 기분이 또 지속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우울증이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이 말씀하신 그 조현병과 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제가 조현병은 생각의 기능의 장애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울증은 기분 기능의 장애죠. 그래서 두 개는 엄밀하게는 다른 병이고요. 뇌과학적으로 다른 병으로 판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우울증과 조울병을 좀 혼돈하시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좀 있어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주 증상인데요.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인 경우에 조현병의 특징인 환청이나 망상 같은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나서
심한 경우에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볼 때도 조현병인지 우울증인지 당장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우울증 치료를 해가면서 판단을 해가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조현병의 초기 증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망상이라든지 환각 같은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안 나타난 상태에서 우울증과 유사한 사람들하고 안 어울린다거나 말을 안 한다거나 이러한 증상을 정구 증상이라고 해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우울증인지 아니면 조현병으로 넘어갈지 초기에는 진단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요. 이러한 경우에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두 가지 병을 구분하기 위한 전문가의 진단과 또 조기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뉴스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의 원인이 이 조현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조현병에 걸리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네. 높다라는 것으로 이제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조현병이 악화될 경우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환청이나 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들이 전부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 일부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갑자기 무계획적으로 나타난다거나 또 대상이 또 묻지마처럼 불특정한 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0.4% 정도의 조현병 환자가 범죄율을 보인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의 3배에서 4배 정도 낮은 수치예요. 실제로는 범죄와 꼭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이러면 언론에서 조금은 선정적으로 다루는 것 같아서 그런 오해와 편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분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상태가 굉장히 안정이 돼서요. 제가 오히려 면담을 해보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순진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런 느낌도 받기 때문에 지나친 오해를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어떤 병이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네.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만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네. 빨리 알아채는 게 어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요즘에 그 인터넷을 보면 자가치료법 같은 게 많이 나오던데요. 예. 안타깝게도 조현병은 그런 법들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현병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 중에서 가장 난치병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진단을 내리는데 상당한 또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요. 때로는 6개월 이상 추적 관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신이 들 때만 진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가 진단보다는 전문가가 빠른 상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몇 가지 좀 팁을 좀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정구 증상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환자분이 말수가 적어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낸다거나 또 특정한 행동이나 물건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고 잠을 자지 않고 예민한 모습을 상당 기간 보인다거나 또 좀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특정한 어떤 소리에 민감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숨쉬는 소리가 더 예민하게 크게 들린다고 자꾸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빨간색이나 노란색처럼 특정한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거나 이런 지각 이상을 좀 호소하거든요. 그런 증상들을 좀 보인다면 좀 미리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영 씨 오. 아셨죠? 빨간색, 노란색 색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색깔보다도 사실 정말 깜짝 놀란 게 제가 다른 사람들이 밥 먹는 소리에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될지. 이게 문제다, 문제. 당신 네. 문제다. 그래서 저는 혼밥을 즐겨해요. 혼밥? 네, 혼자 밥 먹는 걸 굉장히 즐겨해요. 근데 사실 질환이 사실 조현병도 굉장히 미미하다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조금 의식하고 이렇게 그래서 방치했을 경우에 어떻게 더 악화가 되는지 궁금해요. 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정구 증상 자체가 조현병을 진단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나타나거나 그러한 증상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제 본인이 편한다면 큰 문제는 아니겠고요. 정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까처럼 증상이 심해져서 자해나 타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현병이 한번 발병을 하면 평생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학업이라든지 취업, 또 결혼, 군 복무 이런 인생의 중요한 생활사에서 장애를 좀 남기게 돼요. 스트레스들이 큰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증상들이 악화되어져서 그게 이제 한번
취업이 미끄러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든지 학업이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든지 해서 그 장애를 영구히 남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치료를 받고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현병이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에서 더 잘 나타나기도 하나요? 남자와 여성 비율은 1대1로 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은 좀 뭐 남자가 많다, 여자가 많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 1대1 성비는 같은 거로 되어 있는데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남성 환자분들이 여성 환자들보다 훨씬 좀 빨리 발병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남성 환자분들이 같은 증상을 보이더라도 행동이 좀 크니까 거칠거나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서 조금 입원하는 비율이라든지 또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오히려 여성 조현병 환자가 많은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남녀 비율은 같은 거로 되어 있고 성비로는 약간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현병의 유병률을 보면 1% 정도 돼요. 100명 중에 1명이니까 상당히 흔한 질환이고요. 우리나라에도 한 50만 명 정도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크닥터 토닥은 보이지 않는 고통 조현병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현병의 이해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병은 생각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뇌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자극이 들어오겠죠. 지각을 통해서 시각적, 청각적인 것.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게 무슨 대화인지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기억, 또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통합적으로 뭉쳐져서 나의 생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조현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재밌는 테스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4장의 카드가 바닥에 있습니다. 내 앞에 지금 이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공통점이 있는 곳에 놓으라고 하면 어디에 놓으시겠어요? 저는 파란색. 파란색. 네. 네. 저는 빨강색이요. 예, 빨간색은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저도 빨간색. 예, 같은 모양을 선택하셨죠. 이걸 보면 숫자가 같을 수도 있고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모양이 같을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저 같으면 파란색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검사하는 사람이 맞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검사를 할 때. 그래서 다음 카드가 나오면 또 색깔을 선택하면 맞겠죠. 10번 맞았습니다 하고 11번째 되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룰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색깔이 틀렸으니까 모양이나 숫자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70번에 맞았다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몇 장의 카드를 쓰냐, 얼마의 시간을 소요하느냐를 보는 검사입니다. 조현병 환자분들은 이걸 판단하는데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만들어내는 기능에 오류가 있는데 조현병 환자분들은 이 테스트를 완주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일반인과 차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현병의 특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뇌 그림인데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생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신경 회로가 뇌 안에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 앞부분까지 연결되어진 뇌 회로에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요. 조현병 환자분들은 이쪽으로 가는 도파민 양이 극도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두엽 활동이 떨어져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뇌의 중간 감각이라든지 감정을 느끼는 부분으로 가는 도파민 양이 많아져서요. 사소한 자극에도 환청이나 환각 같은 또 망상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뇌 기능의 어떤 불균형에 의해서 생기는 게 조현병이다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보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인데요. 양성 증상은 사람한테 없어야 되는데 있는 증상이다 해서 양성 증상인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망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피해망상, 근거 없이 또 내가 뭐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하는 과대망상. 망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진짜라고 믿고 있는 생각을 말하고요. 좀 더 지나치면 이제 환각이 나타나는데 이제 가장 흔한 게 환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조용히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치 나를 흉보거나 비난하는 소리로 들린다거나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자극을 잘못 오해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이제 양성 증상이겠고 그런 망상과 환각을 갖고 있으면
이상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와해된 행동,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양성 증상이겠고요. 음성 증상은 급성기 때 나타나진 않고요. 조금 평소에 나타나거나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나타나는데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음성 증상이라 그래요. 가장 흔한 게 의욕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고 가만히 멍하니 앉아만 있으려고 한다거나, 두 번째로 말수가 없어지는 무언증이 나타나고요.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사람들과 어울림을 아예 하지 않는 사회적 고립돼서 혼자만 지내려고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조현병의 증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현병이 좀 진행됐을 때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를 말씀드리면, 보통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전구 증상이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좀 나타납니다. 어쩐지 좀 달라지고 이상해졌다 이렇게 느낌을 받다가 보통은 20세 전후의 첫 번째 그 에피소드, 사파를 보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조현병의 특징적인 증상, 망상이나 환각을 두드러지게 보여지면서 이때쯤 진단을 받게 되고요. 평생에 걸쳐서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재발을 여러 번 겪고 상당한 나이가 되면은 양성 증상은 대부분 사라지고 음성 증상만 남아서 조금은 완화된 형태로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 이만큼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의 기능에서 상당한 기능의 장애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조금 힘든. 네, 이제 그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인생에서 어떻게 평생을 준비하는 그런 10대, 20대 이 기간에 굉장히 악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취업이라든지 출산 또 학업 이런 데 상당한 지장을 받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복무 중에 발병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행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조현병의 예후를 조금 세 가지로 설명드리면, 한 번씩 나빠진 증상을 보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거의 정상으로 지낼 수 있는 유형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치료를 받으면 증상들은 대부분 좋아지지만 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을 못 갖는 그러한 경우를 보이는 경우가 두 번째겠고, 세 번째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증상이 계속 남아서 나빠지는 이런 세 가지 유형 정도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가 조현병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조현병의 원인과 증상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앞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주위에서의 관찰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약물 치료입니다. 적절한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재발이 되거나 악화가 되는 이유도 약물을 중단한 경우이기 때문에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조현병이 안 낫지 못하는 이런 병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도 약을 한 번 먹고 완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의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을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건데요. 조현병도 한 번에 완치되는 경우는 분명히 아니지만 적절한 약물 치료 또 적절한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일상생활을 관리를 잘 한다면 건강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고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완치는 아니지만 잘 관리하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현병이 유전이나 가족력과도 관계가 있나요? 조현병이 약 1% 정도의 그 유형률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가까운 가족들, 친척 중에 있으면 한 2~3% 정도로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요. 형제간이 있으면 8%, 부모가 한쪽이면 12%, 또 양쪽이면 40%가 돼요. 이렇게 보면 유전병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암이라든지 당뇨, 고혈압은 이 정도의 가족적 연관성을 갖습니다. 가족력인데요. 그래서 100% 유전 법칙을 따른 유전병은 아니지만 가족력이나 유전의 성향을 좀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신질병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극복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 하면은 어떻게 좀 간호를 하는 게 좋을까요? 조현병 환자분들의 증상이 대부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가족들이 받는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먼저 좀 가족분들이 같이 이 병을 앓는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가족들의 도움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약물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환자분들이 말과 행동으로 이상하게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자꾸 논쟁을 하세요. 이렇게 뭐 망상을 표현하거나 한청을 표현하시면 사실이 아닌데 왜 자꾸 왜 그렇게 믿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니까요. 정신 차려. 이게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우 스트레스가 제가 많았어요 지금. 사실 그걸 조절 못하는 게 바로 병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논쟁을 하기보다는 이해를 해주시고 수용해주시고 그렇게 힘들면 우리 선생님하고 가서 상의하면서 해결해보자 이런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네. 평소에 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그래서 감정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 감정의 희노애락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되 그걸 표현할 때는 적절하게 잘 배출해내는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일상생활을 잘 하자거든요. 먹고 자고 사람들 어울리고 하는 것들을 그 패턴을 잘 건강하게 만들어서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잘 유지하도록. 근데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조금 위험 신호니까 그때 좀 조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저 뉴스 속 누군가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조현병 오늘 정말 확실하고 자세하게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게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정말 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인정해야 한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조현병이라는 거를 뉴스나 이런 사회적인 이런 거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또 심각한 정신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꼭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결부가 되면서 나쁜 질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됐고요. 이런 병을 혹시나 누가 앓고 있다면 좀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잘 극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렇게 두 분 패널께서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조현병은 분명히 흔한 질환이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은 오해와 편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이나 혐오 또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더 치료받고 또 건강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편견들이 빨리 좀 극복이 되어져서 더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조현병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병이 아닌 뇌의 병이기에 편견 없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 관심 어린 시선과 애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순서로 건강한 뇌를 위한 집중력 향상 운동, 건강업 운동 영상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박지민입니다. 오늘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팔꿈치를 접어 올린 후 물이 든 종이컵이 떨어지지 않게 주먹 위에 올려줍니다. 오른쪽 발을 천천히 뒤로 뻗어 살짝 앉아주신 후 자세를 고정하고 오른쪽 발을 하늘 향해 뻗어줍니다.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같은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이때 골반이 비틀어지지 않게 정면을 바라보고 자세를 유지해줍니다. 둘, 두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과 동일하게 팔꿈치를 접어 올린 후 물이 든 종이컵을 주먹 위에 올려줍니다. 오른발을 뒤로 길게 뻗어 무릎이 바닥에 닿게 앉아주시고 앞쪽 다리를 힘을 주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줍니다. 이와 같은 운동을 통해 10회 이상 꾸준히 반복하시면 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건강업 운동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